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어저께 알파7 S3가 발표되고 나서 인터넷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뜨거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얘기가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한 가지 짚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간단하게 촬영을 하고자 하는데, 바로 EOS R5랑 소니의 알파7 S3를 비교를 왜 하냐, 이게 비교할 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사람마다 생각의 그 차이는 당연히 존재하니까, 다만 저는 이제부터 그 두 가지 기종을 다 구매를 할 예정이 있고, CF 익스프레스 카드 가격이 너무 살벌해서 약간 손이 떨리긴 하지만은 어쨌든 둘 다 사서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컨텐츠를 올릴 생각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걸 비교하면 안 된다, 비교하는 게 뭐 싫다, 이런 의견을 표출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사전에 미리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거를 비교하려고 하는지, 혹은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왜 이거 비교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R5랑 S3는 분명히 그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캐논이 4K에 집중했으면은 소니의 알파7 S3랑 완전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조금 부담스러워서 소니가 하지 않을 만한 선택을 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R5는 S3가 하지 않은 선택, 즉 8K와 4500만 화소를 선택한 그런 카메라이기 때문에 1200만 화소로 4K에 온전히 집중한 알파7 S3와는 분명히 컨셉이 다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게 동영상 위주의, 동영상에 치중된 그런 카메라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분명히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바디를 동영상 위주의 바디로 보는 유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일단은 캐논의 그 커머셜 광고를 봐보시면, 다시 제가 그 캐논 오피셜 광고를 이렇게 캡처를 떠봤는데요. 이거 쭉쭉 영상이 있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 이런 애들, 이런 건 좀 쓸데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외관을 보여주는 건데, 일단 얘는 제끼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가면은 이쪽에 또 쓸데없는 장면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없는 걸로 치고. 자, 그러면은 이 영상을 지워볼까? 자, 앞뒤로 쓸데없는 걸 다 빼고 나면은 이제 2분 남짓한 영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사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이 스피드, 하이 이미지 퀄리티라고 연사 성능을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화소, 4500만 화소다, 뭐 요런 얘기를 해주고요. 이게 16초 나와요. 16초 뒤에는 AF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AF는 영상이나 뭐 사진이나 공통된 특징이니까 사진 얘기라고 할 거 조금 뭐 그렇고요. 공통된 특성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영상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일단은 8K, 8K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열심히 자랑을 하죠. 30프레임이 12비트 로우가 출력이 된다. 그리고 이제 4K 120프레임도 같이 설명을 해주고요. 코덱도 얘기를 해주고, 요게 대략 57초에 끝나니까 시작이 37초니까 20초 나와요. 그리고 이 뒤로는요, 손떨방이니까 이건 사진이랑 동영상 공통된 특성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외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여기도 다 이게 그 사진에 관련된 특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사진과 영상 모두 해당 없는? 아무튼 그런 특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딱 봤을 때 얘는 또 아니야. 얘도 AF니까 얘도 아니고. 그러면은 사진에 관련된 얘기는 16초가 나오고요. 동영상에 관련된 얘기는 20초가 나와요. 거의 그 동등한, 어떻게 보면 약간 영상에 치중된 듯한 커머셜 광고를 볼 수 있고요. 또 지명 광고를 봐도 마찬가지인 게, 이 캐논 공홈에 가보면 R5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스펙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그 기기 외관 보여주고 뭐 몇 가지 특성이 있다 나오죠. 요거를 지나서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역시 사진입니다. 사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요. 캐논 EOS 카메라 중 역대 최고의 해상력이다. 쭉쭉쭉 내리면은 여기서도 이 동영상 얘기하는 걸 빼먹지 않고 있어요. 아무튼 해상력 다음에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 바로 8K입니다. 그리고요, 한참을 동영상 기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라이도 지원을 하고, 타임랩스 가능하고, 8K 워크플로우가 어쩌고 저쩌고. 사실 위에서 해상력 얘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 바디가 가장 내세우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뭔지는 이 지명 광고를 보면요, 8K라는 거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요. 한참을 내려도 계속해서 동영상 기능에 대해서 강조를 하거든요. 내려도 계속 영상 얘기를 합니다.
그쵸? 이 코덱에 관련된 얘기도 쭉 나오고, 온도 상승에 따른 촬영 시간 제한 얘기도 나오고요. 이거 언제 추가됐냐? 처음 봤을 땐 없었는데 여기 있네요. 그리고 영상 촬영 편의 기능까지 내려도 사진 얘기는 안 나오고 계속 영상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측 손돌방, 이 손돌방도 보면은 그 사진보다는 영상에서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는지 먼저 얘기를 해줘요. 영상을 틀면은 이게 그 사진에 관련된 그게 아니라 영상이랑 관련된 얘기예요. 그 사진과 관련된 얘기는 쭉쭉 내리면은 한참 내려가서 여기서 정지사진 촬영 시에 손떨림 보정 효과,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사진 얘기가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내려가서야. 그 다음에는 이제 쭉쭉 내려가서 손떨방 얘기 끝나고, 아따 기네 길어.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사진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진 얘기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해상력이다, 그 화질 개선을 어떻게 이루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명 광고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캐논이 이번 R5에서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아무리 봐도요, EOS R5를 캐논이 어떤 바디다 라고 설명을 할 때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성능은 누가 뭐라고 해도 8K 동영상이에요. R5가 어떤 바디인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R5를 캐논이 어떤 식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제조사인 캐논의 가장 대표적인 뭐랄까 생각이라고 해야 될지, 어필하고 싶어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요, 당연히 8K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 이 바디의 화소를 4,500만원으로 정한 것 자체가 8K가 시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래서 이 기기랑 영상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는 없어요. 누차 강조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쨌든 얘는 카메라고 영상은 플러스 알파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자유돼.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얘는 캠코더에 더 가까운 카메라다 라고 해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애당초 제조사 자체가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막겠어요. 동영상이 매우 강화된 기기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시가 되는 소니의 α7 S3랑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카메라가 동영상 기능이 없었다면 저도 구매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런 게 마음에 드시지 않을 수는 있어요. 아니 왜 이거랑 이거를 비교하냐, 비교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비교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굳이 안 하더라도 이미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해외 유튜버들은 정말 부럽지만 기기를 둘 다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둘 다 받아서 막 열심히 비교하는 실험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안 하더라도 혹은 다른 사람이 안 하더라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카메라는 소니의 α7 S3와 비교하는 컨텐츠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계속 쏟아질 거예요. 물론 이거를 사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컨텐츠들이 뭐랄까 굉장히 불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미리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비교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하고 싶고 이미 많이들 하고 있는 거를 그 타인의 행위를 뭐랄까 하지 않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α7 S3랑 R5는 반드시 영상으로만 비교를 해야 된다. 얘네들은 정확하게 그 모든 컨셉이 일치하는 카메라니까 무조건 비교를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면은 그거는 또 역시나 틀린 주장이겠지만, 비교 꼭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꼭 반드시 비교해야만 한다, 이건 없잖아요. 하지만 비교하면 안 된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은 굉장히 그 대처하기가 난처한 그 피드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일 난처한 게 왜 이런 건 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하지 않는 네가 나쁜 놈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 진짜 조금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직접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항상 드리긴 하는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약도 있고, 직장인이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유튜브 할 수 있는 시간이 2-3시간 밖에 없고, 주말에도 하루 정도는 아내랑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하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어떤 분이 원하시는 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하면은 뭐 제가 뭐라고 그 돈이라도 좀 주시면, 제가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뭐 그분 원하는 걸 막 해드리겠는데, 그것도 아니면은 뭐 제가 이제 그분의 아바타도 아니고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케이스는, 제가 이 채널을 연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를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즐겁고 제가 좀 이렇게 삶의 어떤 그 원동력이 되고자 하고 있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 뭐 어떻게 난처하잖아요. 제 마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데, 이 타인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것은 이 한쪽으로 그 몰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이 공존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내버려 두는 상태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그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게 존중하는 사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편하실 분들께는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저 같은 방구석 쩌리 회계사는 뭐 특별히 노출이 많이 되지 않겠지만은 저 말고도 여러 방면에서 노출을 시키실 테니까, 그런 면을 대표해서 제가 대신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지만 안 할 수는 없어요. 뭐 이 정도면은 이제 영상을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오지랖인데, 정말 오지랖인데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든 올리지 않든 앞으로는 비교하는 컨텐츠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쏟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조회수도 잘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시면요, 그게 누적이 돼서 굉장히 피곤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스트레스가 안 받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 마운드에 선 투수한테 긴장하지 말고 던지라고 해서 긴장이 안 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 심리적인 거는 무의식 중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막 의식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향후 몇 달 동안은 막 이렇게 물량이 쏟아질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은 너무 피로하실 것 같아서 약간은 조금 뭐 그냥 너그럽게 좋게 봐주시는 게 어떨까, 정말 조심스럽게 오지랖을 한번 한 숟가락 얹어 봅니다. 제 오지랖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무시하셔도 뭐 좋습니다만, 이렇게 뭐랄까 좀 편하게 그 생활하시고 취미 생활하시고 뭐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마디 드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